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들은 항상 최첨단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 총, 원자폭탄의 발명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었고 일부 나라들은 그들의 최신 무기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기술을 20-30년이 지난 후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비밀에 붙여진 엄청난 군사 차량 10대를 함께 살펴봅시다. 해리어기. 일반인들이 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헬리콥터처럼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용 제트기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리어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해리어기라고 알려져 있으며 수직 또는 단거리 이륙을 할 수 있는 제트 추진 공격 항공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1960년대에 영국의 후커 시들리에 의해 제작되었고 1969년에 도입되어 운항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AV-8B로 제작되었고 영국에서는 2세대 해리어와 항공우주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최소 무게만 싣고 이륙할 수 있었고 연료 소비량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페가수스 제트 엔진은 약 21,800파운드의 힘을 공급했고 이 항공기를 시간당 673마일인 약 585노트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비에는 25mm 포탄이 포함되었고 로켓과 미사일을 위한 날개 아래에 6개의 장착 설계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세대 항공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브르급 호버크라프트. 1980년대에 디자인되어 만들어진 에이스트 클래스 LCAC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후속 기술로 설계 및 구축한 주브르급은 전체 착륙 컴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 소련은 대규모 태풍급 탄도 잠수함 또는 위협적인 키로프급 전투 순양함과 같은 군용 장치들을 대량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호버크라프트에 대해서는 주브르급 공기부양 상륙주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대한 미 해군 LCAC에 비하면 주브르 클래스는 그저 난쟁이일 뿐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LCAC는 180톤을 이동시켰으며 주브르급은 그 양의 3배를 이동시켰습니다. 이 떠있는 성곽은 5도 이상의 각도와 3.5피트 장애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으며 해상에서 최고 6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굴 같은 화물 보관함 안에 3대의 탱크를 운반할 수 있는 반면 미 해군의 LCAC는 단 한 대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화물 구성에서 거대 주브르급은 500명의 사람 또는 375개의 완전한 장비를 갖춘 부대, 8대의 장갑차 또는 10대의 다목적 군용 차량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1K-17 샷지. 냉전 말기 동안 USSR은 공상과학 소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러시아 군대에 들어온 비밀 군사 무기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소련은 미국과 서유럽의 광학, 미사일, 스파이 위성 그리고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유용한 대응책으로 육지, 해상, 공중, 우주에서 레이저 무기를 열정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1982년 지상 차량을 위한 에너지 무기의 첫 번째 실물 크기 시제품을 제작했고 이것을 무한궤도식의 차대에 설치했습니다. 최초의 레이저 탱크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고성능 루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군의 카메라, 관찰용 기구, 그리고 탐색기들을 소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2년에 첫 번째 시제품이 공장에서 나왔지만 소련 붕괴 후 경제적인 혼란으로 인해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질-157. 소련은 탱크와 SP 총포에 관해 꽤 진보적인 곳이었지만 트럭과 운송 분야에서는 대체로 비참하게 반대였습니다. 1942년 무기 대여를 통해 미국 트럭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은 미국 트럭의 정교함과 안정성 그리고 견고함 모두에 놀랐습니다. 전쟁 후 소련 트럭 산업은 2대의 미국 트럭을 본떠 GIS-151을 자체 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GIL-157이 개발되었습니다. GIL-157은 기본적으로 3m톤의 화물 트럭으로 국가 간 화물 등급은 3,000kg 또는 6,615파운드였습니다. 포장도로에서 이것은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7,500kg까지 나갈 수 있으나 대부분 차량은 무겁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명의 탑승자가 있었고 12명에서 16명의 일반 병사를 카고 뒤편의 접이식 좌석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PL-01 스텔스 탱크.
이것은 적외선 및 레이더 탐지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스텔스 탱크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어 회사인 오브럼에서 BAE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고 PL-01의 기본 무기는 분당 6회 발사 속도를 보장하는 자동 적재기가 공급하는 105mm 또는 102mm 총입니다. 이 총은 기존의 대전차 탄환과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것입니다. PL-01은 주건으로 45바퀴를 회전할 수 있으며 그중 16개는 로봇 터렛 내부에 있으며 나머지는 선체 내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탄약 1000발을 가진 7.62mm 구경 6KM 2000C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포탑의 원격 조정 무기 스테이션은 7.62mm 또는 12.7mm 기관총 또는 40mm 자동 수류탄 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탑에는 수신되는 ATGM 또는 RPG를 중화하기 위한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PL-01은 올해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L.E. 스틸레토 M10 회사는 M.L.E. 스틸레토를 설계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상업용 및 개인용 선박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이트 앤 카버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강화된 복합 재료와 수많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적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래 이 선박은 프로젝트 울프팩이라고 불리며 추진력을 핵심으로 구상했고 다른 선박과 협력하여 운항하는 망 중심의 명령과 제어 능력 그리고 소형 선박 운영의 전투 효과 등을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M.L.E. 스틸레토를 아주 얕은 물에서 빠른 속도로 물속을 치솟을 수 있는 슈퍼컴퓨터, 모함, 통수기관 그리고 제어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4중주형 캐터필러 C-32 1652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시속 70마일, 즉 60노트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배는 18개월 만에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됐는데 믿을 수 없게 빨랐던 속도는 그 당시에 유일무이했던 엄청난 특징이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날도 얼마나 유일무이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L.E를 만드는데 1천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M.L.E나 M자형 선체는 모두 실전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이 밀레니엄 팔콘은 다양한 디자인과 해군 선박의 하부 조직에 끼친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줄리엔 마린 고스트 스텔스 보트 스텔스 제트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를 합쳐서 물에 빠뜨린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기체방울로 물체를 둘러싸는 초공동 현상을 사용하는 JMS 고스트는 마찰이 거의 없이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의 경우 문제가 되는 물체는 2개의 물속에서 부력이 있는 튜브로 된 포일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기술이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방울들은 고스트의 가스터빈이 그것을 앞으로 밀어낼 때 물이 앞쪽으로 빗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을 것입니다. 이 3명의 선원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은 주로 해군 함대의 주위를 순찰하기 위한 것으로 적의 작은 보트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ea Shadow IX-529 1985년 로키드 마틴에 의해 제작된 Sea Shadow는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를 탄생시킨 동일한 기술이 해군 함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천만 달러가 사용되어 비밀리에 지어진 Sea Shadow는 쌍둥이 선체 디자인 덕분에 레이더를 피하고 다른 배들로부터 몰래 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격렬한 폭풍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1993년에 대중에게 공개된 Sea Shadow는 실험만 진행되었고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HMB-1의 경우 Sea Shadow와 같은 앙코르 경력이었습니다. 그것은 1974년 소련 잠수함 K-129을 격추시킨 극비 CIA 작전인 프로젝트 아조리안에서 이미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실험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없는 상태에서 해군은 Sea Shadow를 관심 있는 박물관에 제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구매자가 없었고 그 배는 250만 달러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UH-19 RXW 하버윙 UH-19 XRW 하버윙은 군대가 설계한 것이 아니지만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고 군용 차량으로 광고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라인, 뛰어난 공기 역학 및 고효율 드라이브 시스템은 기존에 제작된 호버크래프트보다 조정실 내부와 외부의 소음을 낮게 유지합니다. 엔진을 감싸고 방음 처리함으로써 조종석 소음이 더욱 감소되었습니다.
시속 50마일로 항해하는 동안 선박 내에 있는 다른 선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면 효과를 통해 시속 75마일 이상의 속도로 장애물을 넘고 거친 물 위를 날 수 있습니다. 크루즈의 고도는 1m, 3피트 또는 2m, 6피트이며 이 선박은 7m까지 점프할 수 있고 20피트 이상의 높이에서 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 없고 하버윙을 구매한다면 이것을 조종하기 위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40마력 모델의 가격은 약 19만 달러이고 130마력 모델은 약 2만 달러입니다. 알레이크 버크급 최초의 알레이크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은 1991년에 임명되었고 그 전에는 아무도 그 비밀 구축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알루미늄 깔때기를 제외하고 배는 강철로 만들어졌고 중요 구역은 두 개의 강철층과 70톤의 케블라 갑옷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함정의 센서와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함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56개의 레이시언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과 테라콤 지원 항법 시스템과 함께 지상 공격 미사일과 관성 유도탄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명령 및 관성 지침을 포함한 표준 SM-2MR 블록 4의 지대공 미사일은 이지스 시스템의 중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마호크와 스탠다드 미사일은 둘 다 로키드 마틴 M441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됩니다. 구축함은 4개의 GE-LM2500 가스터빈에 의해 구동되며 각 터빈은 33,600마력으로 평가되어 각 터빈 속도는 3,600rpm입니다. 2개의 축을 구동하며 제어 가능한 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합니다.